환율이라는 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어느 선을 딱 넘어서면 정신줄을 논다 그럴까? 외국인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원화 가치가 높아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질까 생각을 하겠죠.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원화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고 1,500원을 넘는 뉴노멀 시대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많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1997년 8년에 있었던 IMF 때의 연평균 환율을 지금 넘어서는 정도의 고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자꾸 1,500원 얘기하고 그 1,500원의 전 단계인 1,480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환율이라는 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어느 선을 딱 넘어서면 정신줄을 논다 그럴까? 우리가 왜 전투에서도 방어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다 심리적으로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도 미국 경제 실업률 얘기를 했는데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 5%를 딱 터치하는 순간 5.1, 5.2, 5.3, 5.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를 딱 터치하면 그 다음에 6, 7, 8 막 이렇게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5%를 딱 터치하는 순간 많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제 진짜 경제가 어려워지나 보다. 그리고 일단 사람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람을 자른다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미리 사람부터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달러를 시장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서 해외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사서 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수 주문을 낼 텐데 만약에 1,500원이 딱 터치하는 순간 전 국민이 야 이러다가 2,000원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면 너도 나도 다 달러를 사겠다고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 매수 주문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1,500원이라는 선을 사수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1,500원의 그 전 단계인 1,480원. 그래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도 지금 장중에 1,48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이 1,480원 선을 놓고 공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막 장중 1,480원을 몇 번 터치하면 그 다음에 마감을 보면 1,479로 끝나 있고 막 이런 날이 많죠.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국가는 개입이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구두 개입이라고 그러죠. 지금 오늘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 주문 낸 내역 중에서 가장 큰 손, 국민연금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또 무슨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죠. 이건 뭐 제 순수한 상상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주문을 많이 냈어 오늘 뭐 이렇게 달러 매수 주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환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1,480원 터치하고 1,479로 마감하고 막 맨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그 1,480원 선이라는 것을 어떤 방어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1,500원을 가게 되면 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 매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얘기하냐면 1,500원을 딱 뚫으면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1,510원, 20원 이렇게 아니라 아 진짜 좀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어떻게든 이 1,500원 선은 안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거 가지고 뭐 국민연금의 한국은행과의 통화 수합 같은 것도 사실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그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 주문을 내지 말고 그냥 한국은행한테 달러를 빌려서 써라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국민들의 재산에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1,500원은 방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00원 선에서 저는 안정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경제 시간에 배울 때도 환율이 높으면 똑같은 대금 결제를 하더라도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한 원화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 원화로 계산하는 실적이 증가되고 그죠?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좀 있긴 있죠.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좀 직원들 보너스를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야 좋다 보너스 더 주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라는 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지금 안 좋은 면이 더 걱정이라서 지금 하는 얘기죠. 당연히 뭐 수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환전하면 원화도 커지고 좋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체력도 약해지는 거고 대외 신용도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찾아보면 좋은 면 없냐? 뭐 한두 개 조금 있죠. 예. 근데 그 조금 한두 개 때문에 환율이 높은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뭐 적정 환율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1,400원대 초반대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옛날처럼 1,300원, 1,200원대로 가기라는 것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달러를 해외에 더 많이 나가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지금 내년부터 국민연금 오르잖아요. 국민연금이 내년부터는 이제 9에서 9.5, 내후년에는 10, 10.5 이런 식으로 해서 13%까지 증가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상시화된다고 봤을 때는 받는 금액도 조금 더 늦게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민연금이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해외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60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4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해외 투자를 해야만 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환율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나가야 될 달러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가야 될 달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뭐 물론 전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는 있지만 이게 막 팍팍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 4,200억 달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뉴 노멀이 아니겠느냐 1,500원이라는 게 어떤 뉴 노멀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1,500원은 넘지를 않더라도 고환율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고환율이 유지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물가가 높아지죠. 이제는 주유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싼가 그냥 아무 데서나 넣어야 돼. 그냥 다 2,000원 시대가 열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쓰는 모든 우리가 아니 기름값 올라갔다고 왜 딸기 값이 비싸지냐? 딸기를 기름으로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똑같은 돈으로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또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올해 코스피가 2025년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외국인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미 코스피는 너무 좀 비싸졌고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좀 2025년에 비해서는 없어졌죠.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자산시장이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환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가 된 거예요. 외국인이 봤을 때 내년도에 원화 가치가 높아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질까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내년도에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한국 주식을 조금 더 사볼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내년도에 만약에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원화를 샀다가 이 낮아지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달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원화로 투자한 한국 주식이 가격이 좋다고 해도 만약에 내년도에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약세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결국은 이익을 실현할 때 달러로 바꿀 텐데 달러로 바꾸면 달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환손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돈을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항상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원화로 하고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메리트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만큼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올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은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주식시장 올해는 좋았는데 2026년도는 가격적 메리트도 없는 데다가 원화마저도 만약에 1,500원을 넘는 뉴노멀 시대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사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 현황을 체크.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 숙제했는지 갖고 와봐. 숙제 검사할게. 이건데 숙제 검사하는 게 물론 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죠. 수출 기업들 달러 얼마씩 갖고 있는지 현황을 체크해 보겠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환해지라는 거는 미래의 거래를 지금의 환율로 거래하도록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달러 수급을 관리하겠다. 말이 좋아서 관리하겠다는 거지 괴롭히는 거죠. 자료 내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뭐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줄었어? 뭐 이런 잔소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대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진짜 1,500원을 그럼 넘게 되는 거냐? 환율이 안정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환율을 조금 안정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세계 무역 질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부터 촉발됐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능성.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 환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올랐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긍정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이게 무효 판결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외무역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서 뭔가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지금 원화의 실효 환율이 실질적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원화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고 원화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건 두 가지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는 약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달러 인덱스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지금 강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원화의 체력이 워낙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원화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원 유로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 유로 환율, 그러니까 달러 빼고 원화로 유로 1유로 바꾸려면 얼마 필요하냐? 3년 전에 여러분들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1,340원이었거든요. 지금 1,730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쳤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뭐 금리나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의견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미국이 12월 FOMC에서 시장의 바람대로 0.2%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좀 환율 안정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날 또 올랐어요. 아니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왜 올랐느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그닥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좀 마이크로한 거고 이 메가 트렌드가 결국 원달러 환율 상승이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책이 제가 별로 없다라고 했지만 없는 대책이라도 정부가 어떻게든 발버둥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원 선의 밑에서 어쨌든 안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물가를 포기하고 경기 하강을 막겠다. 이쪽에 확실한 정책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게 연준이 우려하는 게 물가가 높아질까 봐. 왜냐하면 올해부터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근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 다 3%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 진짠가?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물가 자료는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높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 하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5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그 이후에 트럼프가 임명하는 새로운 연준 의장 내년도에 이 정도의 경기 수준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하게 지금 물가를 버리고 경기 쪽에 포인트를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물가를 버리고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했던 거고 그래서 2025년도도 3번 금리를 낮췄던 거고 지금 2.5까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경기를 버리고 물가를 챙겨야 될 때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환율이죠. 환율이 곧 물가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모든 게 다 비싸지니까. 근데 그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의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우리나라는 그닥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으니 과연 경기를 희생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마 내년도 4월 20일 날 이창용 총재가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금융통화위원 7명 중에 제일 먼저 임기가 끝나는 게 이창용 총재예요. 내년에 아마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오실 텐데 누가 오든 이 양쪽을 챙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안개전국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금리 올려야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심정적으로 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대출이 많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동안에 부동산 살린다, 경기 지탱한다고 금리 안 올려가지고 말이야. 지금 나라가 이 원화도 이렇게 가치가 없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 보면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이 넘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어떤 그 뇌관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긴 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와 물가라고 하는 이 양쪽의 이 부분에서의 균형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통화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중립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는 어때요? 지금 올해 예산이 728조 원이거든요. 정말 슈퍼 예산입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8%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728조가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질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소득이 2,300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라가 정부 살림 금액이 728조예요. 그럼 30%가 넘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조 정도 되는데, 미국은 GDP 대비해서 한 27, 8%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더 낮아서 일본은 1,073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배, 2.5배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고작 30%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19%죠. 전체 일본의 GDP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2026년도 경기를 살린다는 걸로 아마 상반기에 많은 돈을 또 집행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통화정책은 재정이 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아마 진짜 체력이 좀 된다면 금리 인상을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판단의 몫이고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